당신도 조건 보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계란 무엇인지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평생 체면과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대학도 나름 괜찮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너무 까다로웠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요? 본인 말로는 인연이 없었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보기엔 조건을 너무 따졌던 것 같습니다. 나이, 학벌, 집안, 외모.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 어느새 마흔이 훌쩍 넘어버린 거죠. 그날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정막.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카페가 붐비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 이 자리를 물어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글을 쓴다는 표현이 왠지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다 이야기, 일상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깊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그들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거짓말의 시작이 될 줄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사랑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시작하는 관계 말이죠. 그가 그랬습니다. 그녀와 만나면서 그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물어봐도 그냥 평범해요라고 짧게 답했고 과거 연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게 좋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교수였던 아버지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를 데려와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학벌, 집안, 나이 모든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4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이도 나이였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 결혼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자. 그리고 그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그게 뭐 하는 건데? 나이는? 집안은? 학교는 어디 나왔어? 하지만 남자는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이 좋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면 됐다. 그게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일까요? 타협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는 사랑보다는 조건을 본 겁니다.
조용하고 말 잘 듣고 복잡하지 않은 사람. 그게 그가 원하는 아내의 조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녀는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녀가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사랑에 빠져 무작정 결혼했던 그 결혼은 3년 만에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폭력, 빚 외도 이유는 많았습니다. 두 번째,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맞았지만 실상은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42세였지만 38세라고 말했습니다. 학력도 속였습니다. 전문대 중퇴였지만 대학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경력도 숨겼습니다. 아이도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40대 초반, 이혼녀, 아이 있음, 학력 낮음, 경제력 없음. 이 조건으로 재혼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원하는 안정적인 남자와의 결혼은 더더욱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40대 중반 안정적인 직장, 집도 있고 무엇보다 결혼에 목마른 남자. 그녀에게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기꾼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녀 쪽 하객이 유난히 적었지만 남자는 친정이 미국에 있어서 못 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대 독자가 드디어 대를 잇는구나. 네, 이 집안은 3대 독자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들 하나, 아버지도 아들 하나, 그리고 남자도 아들 하나. 시어머니에게 손자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임신 소식은 집안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보, 나 미국 가서 낳고 싶어. 뭐? 미국? 응, 우리 엄마가 미국에 계시잖아.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하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낳으면 아이가 미국 시민권도 받잖아. 우리 아기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자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 음항공료, 병원비, 체류비 다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응, 미국이 비싸잖아. 하지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면. 남자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개월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남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그 아이는 대체 누구야?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은 그녀는 그 돈의 절반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숨어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거짓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여기 병원이야. 너무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 실제로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는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어떻게요? 돈으로요. 그녀는 미혼모 시설에 연락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으면 남편에게 들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미혼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당신 아이를 키울게요. 대신 돈을 줄게요. 1천만 원. 그 미혼모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한 달 된 남자아이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카메라에는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기가 잡혔습니다. 남자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춤을 췄습니다. 우리 손자다. 우리 손자. 한 달 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여보, 우리 아들 봐. 얼마나 예뻐? 남자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아들. 하지만 남자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짠 시나리오라도 결국 어디선가 틈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녀의 거짓말도 그랬습니다. 처음 균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1년 차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니?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언니, 이상하다. 애가 오빠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 아, 그래. 나는 여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진짜.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완전 친정 쪽 유전자인가 봐. 그런가? 하.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번째 균열은 더 컸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미국 친정댁에 한번 가보자. 아기 외할머니도 보고 싶으실 텐데. 아,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그럼 내가 가서 간호라도 해드려야지. 연락처 좀 줘봐. 아,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못하셔서요. 그럼 영어로 하면 되지. 나도 영어 좀 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가 2돌이 되었을 때 남자는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 요즘 유전병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 갑자기 왜? 아니,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집안이 유전병이 좀 있어서. 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어? 괜찮아. 요즘 간단하게 할 수 있대. 그냥 침만 채취하면 되는 거래.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병원에서 홀로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는 아버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유전자 일치율이 0%입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남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서 와, 여보. 밥 먹어? 앉아. 왜?
무슨 일 있어? 남자는 검사 결과지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설명해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이 아이는 누구야? 대체 누구 아이야? 말해. 당장 말하라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임신, 미국행 거짓말, 아이를 구입한 사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나 이혼한 적 있어. 뭐? 그리고 딸도 있어. 전 남편이랑 낳은 딸.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이도 거짓말이야. 난 사실 42살이야. 학력도 거짓말이고 친정도 거짓말이야. 친정은 미국이 아니라 전라도 시골이야. 남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대답해. 모든 게 계산이었어? 나를 속인 거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조건 보고 결혼했잖아요. 뭐?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착하면 된다. 조용하면 된다. 그것만 따졌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해? 넌 나를 완전히 속였잖아. 맞아요. 나도 당신을 속였죠. 하지만 당신도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당신에게 나는 그냥 조건 괜찮은 여자였을 뿐이에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사랑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자는 사기 결혼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녀는 조건 결혼이었으니 서로 책임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아이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도 아니고 법적 입양 절차도 밟지 않은 아이. 남자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럼 내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짜 엄마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미혼모는 아이를 판 사실이 드러났고 아이는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녀는 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아이까지 속인 겁니까? 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저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자도 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만 봤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혼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건으로 시작된 사랑의 끝.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분명 그녀는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사기를 쳤고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일까요? 그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만 봤습니다. 착하고 조용한 여자를 원했을 뿐이죠. 둘 다 서로를 이용했습니다. 남자는 결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를 선택했고 여자는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를 속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의 끝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이 사건 이후 남자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선가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요. 그리고 그 아이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모에게 돌아갔지만
친모 역시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못 되어 결국 시설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그 아이일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거래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되고 결국 버려진 아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결혼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도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으로 맺은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상처받는 건 결국 우리 모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